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이 탄핵 발언한 걸 두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거칠게 그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고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일단은 서로 간에 조금 좀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갈등이 잠복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의 생각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 논란이 되는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신조 정무실장이 한 방송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서 이번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SNS 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지호 정무실장이 이 언론과의 이 소통을 하고 있는 채널에 사과에 대한 표현들을 분명히 남겼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도 오늘 언론과의 이 대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또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사실 다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야권의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상당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이 진정성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 어느 정도 양해했다 이런 류의 이제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전화했을 때 이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이 두 분 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옆에 다른 당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마 내용들은 두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오늘 오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만큼 같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지호 실장도 사과를 했지만 이게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이 대화 과정이었거든요. 인터뷰였고 네. 저도 어제 이 라디오를 생중계로 쭉 듣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방송 진행을 함께했던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실제 그 정도의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네. 전체적인 복합적인 내용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들을 또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런 조그마한 갈등의 여지 없이 가야 된다는 윤석열 후보의 마음처럼 많은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조 정무실장은 지난번에 윤 전 총장이 발언했던 이 부정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불량식품이냐 부정식품이냐 이거 구분했다가 또 질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캠프는 어떤 입장입니까? 캠프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 캠프뿐 아니라 당의 많은 구성원들의 발언에서 당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의 길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격화시키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캠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도 엄중하게 캠프 내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도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의힘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결국 내부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서로 조심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뭐 신지호 정무실장을 바깥에서 듣기에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꾸짖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분명하게 이 캠프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 내용이면 신지호 실장뿐 아니라 그동안 캠프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또 때로는 캠프 전체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어느 캠프든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네. 하나의 또 예방 주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제 뭐 서로 간에 뭐 탄핵 관련 발언이라고 하는 건 발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토론에 참석하는 겁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금 참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쭉 확인을 한 상태고요. 예. 현재 우리 당의 본격적인 경선 후보 등록은 8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게 될 텐데요. 그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토론회라든지 또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당의 결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네. 근데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언했던 많은 주자들이 실제 선거까지 후보 등록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알기가 어렵거든요. 현재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7 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거쳤던 정치인이 실제 서울시장 선거 경선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전례가 있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정치인도 실제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사실 후보 등록이 있고 나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거라 원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진행되는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의 전체적인 이 지금 당의 경선 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당에 있는 많은 후보들을 빛나게 하고 또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준비된 이 토론회가 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합치된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아직 당 내에서 이 최고위원들 일부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결정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표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당 경선 일정들 정하고 지금 경선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이런 거는 다른 후보들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토론회에 참석하면 경쟁자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해서 지금 네. 토론에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의 유불리를 사실 윤석열 후보 제가 바로 옆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네.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토론회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 전체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토론회에 대한 기획 가안에 대한 공문들을 확인해 보니까 13명 후보를 가정하고 토론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3명 후보가 한 100여 분 정도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100여 분 정도 그러니까 100분 정도의 토론에서 13분 후보가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초기 경선 과정에서 9명의 후보가 모두 모여서 토론했던 거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네. 이 9명 모두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많은 언론에 이 토론회가 잘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획들을 함께 하려고 당도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가 우리 당 전체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당원분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 3월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한 발언이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곽상도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내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아마 그거랑 비슷한 얘기들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에 대한 의견보다도 판단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분들과 당원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일부 분들은 공정한 경선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 맡겨진 책무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한쪽 측면에서는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유튜브의 편안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농담 섞인 얘기를 한 것 같고 너무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굉장히 혁신적인 당대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MZ세대가 바라고 있는 공정의 가치를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정한 경선 관리에 잘 나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도 그냥 전격적 입당을 선택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자꾸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충돌에 대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준석 대표와 치킨 맥주 회동을 전격적으로 했던 모습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8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대표의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책무는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고 좋은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이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경선 버스를 타라고 숱하게 요청했던 기억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고민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을 윤석열 후보가 7월 달에 전격적으로 입당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고민을 많이 덜어준 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나무보다는 숲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후의 행보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과 아주 찰떡궁합으로 더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약간 아쉬워하는 국민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밖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국민 속에 호흡하면서 같이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도 또 윤석열 후보에게 맡겨진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서로가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정치의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최근 뭐 일단 실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발언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생겨났다.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캠프 내에서는.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업체마다 또 수치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한쪽에서는 약간 떨어졌다가 또 하는 쪽에서는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를 지켜보면서 혹여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심기일전하고 보완하면서 잘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또 면밀히 살펴보면 전체의 맥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을 한두 가지의 그 단어들을 현미경처럼 쭉 뽑아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는 내용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할 것도 조정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시원시원하게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언어로 얘기한다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도 같이 살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여러 이제 얘기들을 해왔는데 공약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예. 작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저희 그 캠프에서 전문가분들 40여 명 정도의 영입과 어떤 분들이 함께 이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학자들의 정책을 실제 법안과 그리고 정치에 연결시켰던 분들도 계시고요. 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생각들을 아마 후보도 갖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조만간 정책과 비전에 대한 그 많은 얘기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